올해 쓴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이 하이라이터예요. 매트 러버로서 이 파운데이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카드가 더 안 먹고 자꾸 들뜨고 뭔가 사용감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분이랑 요철 싹 잡아주면서 톤업 시켜줘서 최애 컬러만 이 한 팔레트에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붙였을 때 사람들이 저 속눈썹 붙이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따로 내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최애템 모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최애템 모음 영상 안 찍은 지 꽤 됐더라고요. 이런 최애템 영상도 주기적으로 올려야 그 흐름이 있는데 오랜만에 찍으려고 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잘 쓰는 것들 챙겨서 사무실에 오려고 짐을 쌌는데 진짜 거의 살림살이 다 가져오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보여드릴 게 많아서 일단 오늘은 제가 잘 쓰는 메이크업 제품 딱 메이크업 했을 때 이거 느낌 너무 좋다 했던 최애템들만 모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모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언니 그 렌즈 뭐예요? 베이스 뭐 쓰셨어요? 하이라이터 그거 뭐예요? 그 브러쉬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셨던 게 오늘 다 들어있어요. 추천하다 보니까 최애템이랑 같이 쓰기 좋은 툴도 같이 보여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애템들이랑 궁합 좋은 툴까지 알차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베이스 조합이에요. 이렇게 제가 제품 들자마자 저거 좋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이고요. 툴은 이 더툴랩의 아쿠아 퍼플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이고요. 23호입니다. 이건 요즘에 좀 핫한 파운데이션이죠.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느낌 좋다 하셨던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촉촉파데의 계절이 다가오긴 하지만 매트 러버로서 이 파운데이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마 여름에 나왔다면 제가 정말 사랑해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트하기는 하지만 얇게 바를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쪼임이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건성분들이 쓰기에는 지금 계절에 조금 건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도 사실 건성이거든요. 지성인 줄 아시는데 전 건성인데 매트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저는 이런 음영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메이크업 했을 때 촉촉한 파데를 바르면 이 광이랑 이 메이크업이랑 시선이 분산돼서 안 깔끔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걸 선호해요. 뭐 이런 안 예쁜 굴곡에 광이 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도 이런 매트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데 지난 여름에는 헤라 블랙 쿠션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팼거든요. 거의 그것만 썼는데 파데는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못 썼어요. 마음에 드는 신상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만나고 매트 파데는 여기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불량인 건지 펌핑이 잘 안 나와요. 제 것만 그런 건가요? 아무튼 얇게 펴발리면서 밀착력도 너무 좋고요. 뻑뻑함 없이 매트하고 부드럽게 펴발려요. 한 번만 얇게 발라도 커버력이 되게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괜히 커버력 높이려고 여러 겹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것도 편했고 한 번만 스패츌러로 얇게 펴바르고 두들겨주면 진짜 피부 표현 매끈하고 매트하게 끝나요. 저는 이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모공이 깊은 편은 아니지만 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이 모공도 부각되고 구멍 뚫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브러쉬 사용해서 코 부분 발랐을 때 모공 부각 별로 없이 매끈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발렸어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난 직후에도 밀착력이 정말 좋아서 손자국 이런 거 별로 안 남고 시간 지났을 때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유분도 많이 안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런 모공들, 부각이 생기거나 막 드글드글하게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생각보다 갈라짐도 별로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어바웃톤 자체가 비싼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도 합리적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23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톤으로 나오기도 했고 옐로우 베이스 경향이 강해서 조금 뉴트럴하거나 핑크 베이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파데 바를 때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더툴랩 아쿠아 퍼프. 저는 더툴랩의 이 퍼프 시리즈 있잖아요.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아쿠아 퍼프가 진짜 역작이라고 생각해요. 쓰면 쓸수록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퍼프를 이렇게 물을 안 먹인 상태에서도 잘 쓰고요. 물을 먹인 상태에서도 잘 써요. 어떻게 써도 다 좋아요. 지금 보면
요게 물을 안 먹인 버전이고 요게 물을 먹인 버전인데 둘 다 말랑말랑하니 텐션감이 좋은데 물을 먹이면 더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해져요. 진짜 물 먹였을 때 이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퍼프에 물 먹이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물 안 먹이고 쓰기도 하고요. 가끔 매트 파데의 그 보송함을 그대로 느끼고 싶을 때 아니면 그 파운데이션 그 자체의 느낌을 그대로 즐기고 싶을 때는 퍼프에 물 안 먹인 상태에서 그냥 두들깁니다. 그대로 발라도 충분히 얘가 말랑말랑하고 텐션감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이 퍼프는 물 안 먹이고 쓰는 걸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물을 먹여서 사용하면 진짜 부들부들해져서 일단 이렇게 닿는 느낌이나 손끝에 이 말랑거리는 느낌이 좋긴 한데 이미 퍼프에 물이 머금어져 있어서 수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펴바를 때 퍼프가 그 수분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 먹인 퍼프를 쓸 때 물광이 더 잘 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퍼프에 물 먹인 다음에 수건에 물기를 정말 잘 꼭 짜줘야 돼요. 이 퍼프에서 애매하게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파데가 발리는 게 아니라 이 물기랑 섞여서 엉겨요. 그래서 파데가 오히려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퍼프에 물 먹여서 썼을 때 파데가 더 안 먹고 자꾸 들뜨고 뭔가 사용감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기를 덜 짜서일 수 있어요. 꼭 손으로만 물기 짜지 마시고 수건이나 티슈 같은 데에 한번 꾹 짜주세요. 아무튼 크기가 커서 빠르게 두들기기 너무너무 좋고요. 두께감이 있어서 안 유연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코 옆부분이나 국소 부분에도 쏙쏙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도톰하게 굴려져 있어서 그런지 이런 퍼프 쓸 때 고질적으로 이 끝부분에 자국이 잘 남는데 이런 자국 남는 현상도 없어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매트 파데, 글로우 파데 다 궁합이 괜찮아서 요즘 그냥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길 때 이 팡팡퐁 소리가 되게 기분 좋아요. 다음으로 요즘 너무 잘 쓰는 꿀조합이에요. 이 네이밍 플러피 볼륨 앤 쉐딩 듀오 소프트 웜 브라운 컬러고요. 여기에 필리밀리 미니 태핑 퍼프 4개짜리 세트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보송보송한 미니 삼각 퍼프 이 조합이 진짜 꿀이에요. 이 네이밍 볼륨 앤 쉐딩 듀오는 이렇게 볼륨 파우더 부분과 쉐딩 컬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쉐딩 부분은 그냥 뭐 얼룩 안 지고 블렌딩 잘 되면서 컬러가 적당해서 쉐딩 적당히 티나게 넣을 수 있는 무난하면서 좋은 쉐딩이에요. 이 쉐딩 부분은 뭐 크게 단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진 않고 컬러감도 진짜 적절하게 잘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진한 컬러도 많이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쉐딩들이 다 좋게 나와서 이게 막 특출나게 엄청 좋다. 이 쉐딩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에서 핵심은 이 볼륨 파우더 부분. 이 볼륨 부분이 진짜 좋아요. 요즘에는 이런 볼륨 파우더 많이들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이 눈가나 코 옆에 꺼진 부분에 볼륨 채워주면서 약간 톤업해주면서 유분이랑 요철도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볼륨으로 나온 제품들 사용하면 진짜 잘 뜨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눈 밑에 피곤한 느낌을 잡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 눈 밑에 썼을 때 살아남는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진짜 다 뜨더라고요. 진짜 조심해서 잘 발라도 시간 지나면 퍼석하게 다 들떠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바웃 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사용해서 그냥 파우더 바르는 김에 약간 톤업해주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네이밍 쉐딩 안에 들어있는 이 볼륨 파우더는 안 떠요. 그리고 이 볼륨 파우더도 그냥 브러쉬로 썼을 때는 막 엄청 좋은가? 그냥 심드렁했는데 한 구독자 그대께서 이거랑 같이 쓰면 너무 좋다고 추천해주셔서 써보니까 이 조합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지금 쓰다 보니까 다 실종돼서 얘네들밖에 안 남았는데 필리밀리 미니 태핑 퍼프는 이렇게 케이스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런 미니 쿠션 퍼프 같은 거 2개 들어있고 보송보송한 삼각 퍼프가 2개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밀리에서 요것만 좀 더 많이 세트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진짜 요물이거든요. 근데 나는 저 미니 태핑 퍼프 저 매끈한 애를 원하지 않는데 같이 사야 돼. 어쨌든 이 미니 퍼프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많이 쓰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톡 묻혀주시고 퍼프의 끝부분 이용해서 눈 밑이나 코 옆 팔짝 꺼진 부분에 싹 눌러주면 유분이랑 요철 싹 잡아주면서 톤업 시켜줘서 볼륨감도 만들어줘요. 이렇게 볼륨감 만들어주면서 톤업하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도 갑자기 확 깔끔해져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뭔가 그 쉐딩을 한 번 한 이상 더 이상 쉐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과정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콧대도 퍼프 제일 끝으로 톡 찍어서 톡톡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콧대 양감이 생겨서 하이라이터 바르기 전에 1차 양감 넣기에도 너무 좋아요. 나는 펄감 있는 하이라이터 바르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만 살짝 양감 넣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꽤나 지난 상태인데 뭐 들뜨거나 갈라진 부분 없거든요. 저는 진짜 네이밍에서 이 볼륨 파우더 부분만 따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따로 내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다음 추천템은 턱 쉐딩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합인데요. 이거 요즘에 저의 턱 쉐딩 시간을 단축시켜주기도 했고 제 턱선을 이렇게 날렵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품들이에요. 이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쉐딩과 필리밀리 S의 쉐이딩 브러쉬입니다. 이 조합으로 턱 쉐딩 하잖아요. 진짜 턱 쉐딩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블렌딩도 끝장나게 잘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이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스틱 쉐이딩은 크리미하게 발리는 스틱 쉐딩이고요. 쿨 컬러랑 뉴트럴 컬러가 같이 나왔어요. 좀 두꺼운 타입이라서 코 쉐딩을 하기에는 추가적인 툴이 필요하고요. 턱 쉐딩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면 돼요. 엄청 크리미하게 쓱쓱 잘 발려서 발림성이 너무 좋거든요. 귀 앞쪽에 한번 딱 끊어주고 턱 가게 아래쪽 그림자 쓱 넣어주고 턱선 확실하게 그림자 쓱 그어주는데 진짜 쓱쓱쓱 그어주면 끝이라서 너무 편해요. 이렇게 그어준 상태에서 이 필리밀리 S 쉐이딩 브러쉬 사용해서 펴발라주는데 이게 또 널찍한데 이렇게 눌려있잖아요. 그래서 턱 쉐딩을 펴바르기에 정말 적합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모가 빽빽하기 때문에 이런 스틱 타입 쉐딩 펴바르기에도 잘 펴발리거든요. 펴바를 때 얼굴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지 않게 바깥쪽이나 턱선 라인 따라서 슥슥 펴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 블렌딩이 가능해요. 이 조합이면 턱 쉐딩 진짜 또렷하게 쉽게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평소에 턱 쉐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된 건지 만 건지 애매했던 분들한테 진짜 추천합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이게 발색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처음 펴바를 때 이 브러쉬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메이크업 잘 못하시는 분들이 브러쉬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브러쉬를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바르시면 이게 발색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다 거뭇거뭇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바를 때는 바른 이 턱선 방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펴발라주시고 마지막에만 살짝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안쪽으로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거뭇거뭇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음 제품은 요즘 하이라이터 신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하이라이터에 관심이 많고 요즘 여러분들도 하이라이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나온 제품들 계속 구매해서 써보고 있지만 올해 쓴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이 하이라이터예요. 클리오의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계속 신상을 쓰고 있지만 이것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도 원래 그 말랑 반죽을 내기 위해서 나온 라인이지만 저는 말랑 반죽 컬러보다 이 1호 달빛 물방울 컬러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컬러 자체가 웜쿨 안 타는 은은한 핑크빛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너무 하얗지도 않고 너무 채도 있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발라도 잘 어울려요. 컬러감도 자연스럽고요. 이 하이라이터는 젤리 타입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잘 안 깨지고 안 퍼석한 게 큰 장점인데 그만큼 발랐을 때 모공 부각 없이 되게 반질반질하게 발리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뭔가 다른 하이라이터들이 쉬머 파우더로 광을 강제로 낸 듯한 느낌이라면 이 글래스앤 하이라이터는 바르면 뭔가 그 구두를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광을 낸 것처럼 되게 반질한 이런 매끈하고 촉촉해 보이는 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손이나 브러쉬에 묻어나는 양도 적당량만 딱 묻어나서 발랐을 때 뭉치거나 너무 과한 양이 발리거나 그런 게 없어서 조절하기에도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같이 쓰면 좋은 짝꿍 툴이랑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정보 넣는 걸 까먹었더니 이거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코 하이라이팅 딱 이 부분에만 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쓰기에 너무 좋은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안시 이브 304번입니다. 모양을 자세히 보면 총알 모양인데요. 끝이 둥글지 않고 뾰족하게 커팅된 촛불 모양의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렇게 콧대 바를 때 딱 광이 나야 하는 제일 높은 부분에만 포인트로 발라주기에 너무 사이즈가 좋고요. 이 모질 자체가 뭐 젤리 타입, 베이크드 타입, 파우더 타입 뭐 어떤 걸 발라도 다 잘 묻어나는 모질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터의 제형을 많이 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추천드리고요.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이 끝으로 눈 앞머리 섬세하게 바르기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이렇게 달빛 물방울 발라주시면 이런
텁텁하지 않은 반질반질한 광택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광이 하나도 안 과하죠. 하이라이터가 잘 안 어울리는 분들이 그런 광이 화려하고 좀 텁텁하게 발리는 파우더 타입을 바르면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요거 사용하시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텁텁하지 않은 광택 만들 수 있으니까 하이라이터 초보자분들, 평소에 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찾았던 분들한테도 다 추천합니다. 자, 이제 다음 제품. 여러분들 이제 제 추구미 컬러, 제 추구미 메이크업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메이크업이 제 추구미에 가까운 메이크업이긴 한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음영감 있고 치크나 립 같은 경우에는 좀 누디한 거. 그 누디 컬러도 모브, 베이지, 브라운, 장밋빛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디 베이지 빛을 다 모아둔 치크 팔레트가 나왔어요.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샌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진짜 저처럼 샌드, 진저, 베이지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애 컬러만 이 한 팔레트에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두 컬러는 파우더 타입이고요. 아래 두 컬러는 젤리 타입이에요. 색감을 보시면 잿빛이 많이 들어간 색감은 아니라 탁하지 않게 쓰기 좋은 누디 컬러감들이고요. 진짜 가을 웜톤 분들 진짜 강추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도 약간 코랄, 살구빛이 섞인 베이지 컬러감들이 있어서 봄웜이지만 좀 가을 느낌 내고 그윽하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무조건 라이트한 컬러만 받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코랄기가 좀 있는데 이 코랄기 있는 컬러보다는 코랄기가 없는 1번이랑 4번 같은 누디한 컬러감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처럼 뮤트한 브라운으로 메이크업 했을 때 4번 젤리 컬러로 전체적으로 누디 베이지 색감 초벌해주듯이 넓게 발라주고 그 위에 1번 파우더로 컬러 포인트 넣어주면 지속력도 좋아지면서 모공 요철도 싹 잡아주고 색감까지 풍부해져요. 지금 그렇게 메이크업한 게 오늘의 메이크업인데 치크 컬러감 너무 자연스럽게 여백 채워지면서 그윽하죠. 지금 이 느낌이 젤리를 바르면 뭔가 물든 듯이 싹 퍼지고 파우더를 바르면 그 위에 요철이랑 쫙 잡아주면서 고정력을 더 더해주기 때문에 조합이 진짜 좋아요. 치크 색감 빨리 잘 날아가는 분들 이 조합으로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블러셔 하면 발색도 중요하잖아요. 이 컬러감들이 제 피부에도 자연스럽게 싹 올라와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발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팔레트가 발색이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컬러감들은 발색이 너무 잘 돼버리면 탐빵 컬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발색이 적당히 올라오는 게 좋은데 이게 딱 그렇게 적당히 은은하게 올라와서 탐빵 되지 않게 바를 수 있는 컬러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치크 보여드린 김에 제가 치크 리뷰하거나 보여드릴 때 스펀지로 많이 발라서 그 스펀지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뭐 크림 치크나 파 타입, 리벤 치크 타입들, 리퀴드 치크 이런 거 리뷰할 때 발색 보여드리면서 많이 쓰는 퍼프예요. 엄청 특별한 퍼프는 아니고요. 필리밀리의 말랑한 조각 스펀지 벌크 이 80개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 스펀지는 이렇게 하나 사두면 진짜 두고두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작년에 샀었나 올해 초에 샀었나 한 봉지 샀던 거 두고두고 다 써서 이번에 새로운 봉지를 산 거예요. 이걸 왜 쓰냐면 저는 리뷰를 하다 보니까 블러셔도 발색이 좀 잘 올라오게 잘 보이도록 발라야 되는데 블러셔는 브러쉬보다 퍼프로 바를 때 진짜 발색이 잘 올라와요. 그리고 리뷰하면서 색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되니까 같은 브러쉬를 쓰면 색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잘 안 쓰고 이렇게 퍼프를 계속 갈아가면서 새 걸로 발색합니다. 근데 새 걸로 쓰다 보면 가격 압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쓸까 많이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필리밀리 제품이 딱 잘 맞아서 이렇게 벌크 타입으로 두고 씁니다. 뭐 벌크 타입으로 나오는 스펀지 많기는 하지만 이거에 정착한 이유가 이게 스킨푸드의 웨지 퍼프 같은 타입이에요. 이 메인 면적을 보면 코팅이 안 되어 있고요. 약간 그 타공되어 있어서 공기감이 느껴지는 조금 카스테라 같은 질감이에요. 여러 가지 퍼프를 써봤는데 이런 코팅 안 된 카스테라 같은 퍼프들이 블러셔 바르기에 딱 적합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게 베이크드 타입이나 크림 치크, 리퀴드 치크 이런 다양한 제형들 두루두루 바르기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크리니크, 치크팝이랑 정말 궁합이 좋고요. 요즘에 푸딩팝 같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걸로 좀 덜어가지고 손바닥에 양 조절한 다음에 찍어주면 되게 예쁘게 잘 발려요. 맞다, 젤리 치크랑도 궁합이
볼륨감이 좋고요. 근데 이 퍼프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옆면 쪽에는 그 카스테라 윗면 그 갈색 부분처럼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팅된 면으로 블러셔를 바르시면 베이스가 뜯기거나 블러셔 발색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코팅 안 된 면으로 바르셔야 되고요. 이렇게 80개 벌크로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4개짜리도 있어요. 그걸로 한번 써보세요. 이 속눈썹은 요즘 제 메이크업 영상에 맨날 나올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영상에서는 자주 보여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이런 최애템에서 최애로 뽑은 적은 없어요. 최애템인데 안 나오면 섭섭하니까 넣어봤습니다. 진짜 이 속눈썹을 얼마나 많이 쟁여두고 얼마나 재구매를 했는지 몰라요. 얘는 사실 다인쌤께서 처음 이 속눈썹을 개발하실 때 그 과정을 매번 샵에서 봤었는데 샵에서 진짜 이거 붙여주실 때마다 제발 빨리 나와라. 언제 나오냐. 정말 학수고대했던 속눈썹이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냥 인생템 됐습니다. 진짜 편하고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거 붙였을 때 사람들이 저 속눈썹 붙이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1호, 2호 두 가지로 나왔는데 2호는 조금 더 또렷하게 정갈한 느낌을 내주긴 좋긴 하지만 9mm예요. 그래서 붙였을 때 제 속눈썹이랑 그 길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속눈썹이 너무 좀 티가 안 나더라고요. 1호 또렷 데일리도 9mm로 길이는 동일하지만 붙이고 나서 컬링하면 컬링이 진짜 잘 먹어서 원래 이 9mm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연출돼요. 붙인 다음에 마무리로 컬링까지 해주면 지금 제 속눈썹 보이시죠?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 속눈썹을 컬링해서 거기에 마스카라를 바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잘 써요.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 속눈썹들 자체가 진짜 속눈썹처럼 얇은 털들이 촘촘하게 모양을 이루고 있는 타입이라서 실제로 붙이면 내 속눈썹이랑 되게 비슷해요. 보시면 컬러감도 약간 브라운이라 그런지 붙였을 때 더 자연스럽고요. 여러 땀이 합쳐진 디자인이라서 훨씬 빨리빨리 붙일 수 있어요. 저는 4조각 정도 붙이면 딱 눈끝에서 앞머리까지 예쁘게 붙일 수 있고 어떤 마스카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화려하고 볼륨감 있게도 할 수 있고 깔끔하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하기 좋아요. 지난번에 오특할 때 왕창 쟁여둬서 지금 마음이 든든하고요. 이거 이번에 새로운 타입이 또 나왔더라고요. 1호, 2호는 9mm로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 그거는 11mm로 나왔길래 지금 주문해뒀거든요. 나오면 바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즘 영상에서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언니 그 렌즈 뭐예요? 알려주세요. 요건데 요 렌즈도 그때그때 영상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렌즈 질문의 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 렌즈 낄 때마다 렌즈 질문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 최애템에서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평소 영상에서 많이 끼는 렌즈는 오렌지 리얼링 그리고 제마워의 데메테르였는데요. 요즘에 제마워에서 신상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신상들이 다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라서 뭘 껴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신상 중에서도 유난히 질문이 많은 게 이 렌즈고요. 저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렌즈예요. 그대들이랑 마음이 통했나 봐요. 이 렌즈는 제마워의 멜리노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저는 다 원데이로 끼기 때문에 원데이 타입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최애템에서 이것도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 제마워의 데메테르 디자인은 뭔가 눈이 더 영롱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잘 끼는 이 멜리노에는 더 부드럽고 우아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뭐 둘 다 그렇게 튀는 렌즈는 아니긴 하지만 멜리노에가 디자인이나 컬러감이 더 자연스러워요.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직경이 12.9예요. 크지 않아요. 요즘 고급스럽거나 좀 성숙한 룩들 많이 하는데 그런 룩에 렌즈 직경 크면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이거는 직경이 작아서 딱 제 눈동자색만 부드럽게 바꿔주기 때문에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아니 오늘 최애 립도 좀 모아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거 모으니까 진짜 요만큼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립이 너무 많아요. 박애주의자인가 봐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저의 요즘 최애 메이크업 제품들 그리고 그거랑 같이 쓰면 좋은 툴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빠진 템들이 진짜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거는 계속 안고 갈 것 같다 하는 것들만 모아봤어요. 오늘 영상 간만에 찍은 최애템 영상인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혹시 또 제 최애템 궁금한 그런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